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방글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의 사례 한번 만나보시죠. 네. 너는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냐? 매사 일처리가 왜 이따위야? 팀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한 건데요.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 어디서 상사에게 꼬박꼬박 말대꾸야? 네 자리 채울 사람 많아. 당장 나가. 저도 더 이상 이런 회사 다닐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 같은 모독을 참을 수 없으니 퇴사하면 당장 고소할 겁니다. 예.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예. 사실 이런 경험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는 뭐 직접 겪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실제로는 네.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이 정신적인 피해를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처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형사적으로 네. 이거를 문제 삼을 수 있느냐. 그림을 보니까요. 네.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사람들도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네. 하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욕이라 하면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인 판단 또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네.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예. 이 대부분 이 모욕은요. 욕설이 많아요. 욕설. 욕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모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도요. 실제로 법원이 인정한 걸 보면 너는 함량 미달이야. 굉장히 좀 모욕적이죠. 네. 그 외에 뚱뚱해서 돼지 같은 거. 이거 저희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제가 요즘 다이어트해서 좀 살도 빠지고 있는데 예.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고요. 예. 이외에도 너는 빨갱이 아니야? 이런 예. 표현도 법원에서는 모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 아까 옆에 사람들이 많네요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예. 만약에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뭐 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방이라든지 이렇게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만약에 이런 욕을 했다. 예. 그러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대표는 옛날에 저를 일부러 자기 방에 따로 불러갖고 그렇게 욕을 했군요. 단둘이 있을 때 예. 그러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실제로 이거 고소하시려고 하면요 이제 증거가 문제거든요. 예. 그때는 옆에서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던 사람 그 사람의 진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증언을 그렇게 하기가 쉽나요? 다 밑에 사람일 텐데. 그렇죠. 일단 모욕죄 선고 사례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앞서 제가 모욕죄는 참 추상적이고 경멸적인 표현. 이게 사실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판례들을 보면요, 이 똑같은 말을 해도요, 이 말을 왜 했는지 그 경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벌금이 좀 달라지거든요. 교회에서 신도들의 항의를 막은 안점팀장에게 당신한테 똥냄새 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경우 벌금 50만 원 선고가 됐고요. 한 기업 본관 앞에서 시위 중인 보안 담당자에게 개 땡땡이라고 욕설을 한 거. 아까 욕설은 모욕이었죠. 예. 벌금 70만 원 나왔고요. 상가 입주 상인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앞잡이로 거론하는 단체 문자를 발송할 경우. 단체 문자 이런 것도 공연성이 인정이 네, 벌금 25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어떤 한 카페에서 그 세월호 피해자 유고를 객검으로 기억기억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네,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 이건 벌금도 300만 원으로 좀 높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은 300만 원밖에 못 줍니까? 네, 이 마지막에 나온 이 징역 1년 이것은요,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사례긴 한데요. 모욕죄와는 좀 다르죠.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요. 명예훼손은 어떤 사실이 들어갑니다. 사실 평가보다는 사실 이렇게 무슨 집단 선교한 것처럼 이거 어떤 사실이잖아요. 이런 거는 명예훼손이고요. 명예훼손 있었던 사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건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사실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그 사실이요. 보통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정말 거의 대부분은 벌금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이었죠. 저 대한항공 오너 일가 사건 얼마 전까지 굉장히 화제였죠. 이것도 그러면 뭐 대개 모욕죄는 기본으로 성립되지 않을까요? 우선 물컵 던지면서 비하 발언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욕설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모욕죄도 성립을 할 텐데요. 근데 모욕죄는 친고죄예요. 아하. 친고죄에서 피해자가 이 사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고요. 근데 아직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건 사실 폭행죄였거든요. 컵을 던졌다라는 점에서 우선 폭행죄 어떻게 처벌하는지 볼까요? 이 형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되어 있는데요. 폭행죄의 폭행은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예요. 신체에다가 어떤 힘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저 폭행 안 했고요. 몸싸움 이렇게 서로 엎치락 뒤치락 요거 했지 저 때리진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렇죠. 그것도 유형력의 행사니까 폭행이고요. 머리카락 강제로 자르면 이거 폭행일까요? 맞아요. 이것도 폭행이죠. 폭행입니다. 또 그 외에 얼굴에 침 뱉으면 그것도 폭행이죠. 이것도 폭행. 잘하시네요. 계란을 던져도 폭행이에요. 그럼요.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질 때요. 맞으면 뭐 당연히 폭행이겠지만 맞지 않아도 이것도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에도 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느냐, 벽을 향해 던졌느냐가 그때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벽을 향해 던졌다. 그렇죠. 그러면 폭행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이 만약에 사람을 향해 던졌는데 그 물건이 맞았다. 위험한 물건이다. 위험한 물건이다. 아니, 위험한 물건이다. 그러면 더 가중돼서 특수폭행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까보다 그래서 형이 올라가죠. 특수폭행죄가 컵이기 때문에. 그렇죠. 컵은 유리컵이면은 깨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한 물건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것들 몇 개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동차도 위험해요. 만약에 우리가 당연하죠. 자동차 운전하다가 옆에서 이렇게 보복 운전하려는 식으로 위협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도 특수자가 앞에 붙습니다. 자동차도 위험하고요. 유리병, 가위, 뭐 화학양품 이런 것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을 합니다. 아까 잠깐 질문 주셨잖아요. 맞으면 어떡하느냐. 맞으면 다치겠죠. 다치면 보통 진단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해죄. 잘하시네요. 상해죄는요. 폭행보다 더 죄가 무겁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폭행도 위험한 물건으로 하면 특수폭행돼서 더 가중처벌 받잖아요. 상해도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하면 당연히 특수상해죄가 돼서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1년 이상 이게 붙으면 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지금 무조건 1년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욕설이나 모욕 말고 그 이상한 일을 막 시키는 거 있잖아요. 너 우리 집에 가가지고 김치 담궈 뭐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뭐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상하죠. 처벌해야 될 것 같죠. 우선 지난해 그 모 병원에서 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추기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내가 의무가 없는데 내가 그거를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인데 그거를 강요를 한 경우 이게 어떤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요를 한 경우에는 이런 데는 형법상 강요죄에 의해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요죄 형벌은 지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 경우 이렇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강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요즘 갑질 논란 때문에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뭐 매번 검색어에 올라가고 있던데 직장인 97%가 갑질 경험이 있다고 조사도 됐고 그러면 대표적인 갑질 사례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면 나 그런 상사 만난 적 있어 하실 거예요. 가장 1위가요. 기분파요. 기분파? 기분파. 자기 기분파요니. 이게 뭡니까? 이건 이제 갑질 사례가 나왔네요. 이제 갑질 상사 유형의 1위는 기분파형이었고요. 2위는 뭐 변덕쟁이형 이런 식이었고요. 직장 내 갑질 사례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화면에 나와서 첫 번째가 아빠라고 생각하고 안아봐. 이거 벌써 말씀만 드려도 알 것 같죠? 그렇죠. 이거 뭐 이제 신체 접촉하려고 할 때 아빠라고 생각하고 안아봐 이런 거고요. 노래방 성폭력도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생리휴가를 신청을 했더니 직접 생리대 한번 줘봐. 진짜 생리하는 거 맞는지. 자, 네 번째는 간호사 태움 문화. 이게 뭐냐면 태움 문화가 후배가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 그러니까요.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그런 뜻이 이 간호사 사회 군기잡기 문화인데요. 이것도 교육 이제 목적으로 뭐 그렇죠. 버스 기사의 자아 비판 목걸이도 있는데요. 이거는 한 버스 회사에서 기사가 운행 도중에 어떤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할 때는 그 내용이나 피해액이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목에 걸게 하고 사진을 찍어서 회사 게시판에
올리는 그런 그렇군요. 갑질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직장 상사의 갑질에 대처하기 되게 힘들겠지만 일단 증거 남기고 네. 함부로 그 상사가 뭐 이거 너랑 나랑 이렇게 합의하자 이렇게 서명하는데 막 서명 안 하고 그럼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